예, 이 시간도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데올로기를 과연 그럼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첫째, 경계에 서라. 경계에서 바라보고 처신하고 판단하라 하는 의미에서 경계에 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각 단원에서 단편적으로 지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이 시간과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방향을 지향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세상을 이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어느 한쪽에 빠져서 상대편을 보지 않고 그 중간인 경계에서 바라봐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와 평등, 우파, 좌파, 예를 지킬 것인가, 불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 등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깊이 신봉하는 것은 그 크기가 클수록 다른 편을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갈등은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지위나 권위, 부, 자존심, 애국심, 문화, 가족의, 종교의 같은 이런 모든 것에 깊이 빠지면은 무리한 수단을 써서라도 취득을 하거나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식이 생기는데 이것은 과도한 언어나 행동을, 감정을 유발해서 심지어 자신의 신체까지도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물을 경계에서 바라본다는 이러한 사유는 그 존재는 인정하지만은 어느 한쪽도 타당성의 일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고도의 경계는 무경계의 상태로서 선과 악이 사라진 상태, 즉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경지라고 하겠습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신 이순의 상태 또는 노자의 무의의 세계와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더 큰 어둠을 득한 지경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계는 폭력과 같다는 노자 도덕경 제1장을 생각해 본다면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 말은 도라는 것에 도라는 이름이 붙여진다고 한다면은 이건 이미 도의 심오성이 사라지며 역시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 역시 그 사물이나 자체의 특성을 모호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많은 함축된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이 해석의 의미를 빌려 본다면
세상에 어떤 기준을 정한다 하는 것은 곧 이데올로기가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폭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여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강할 때는 폭력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가 없는 세상은 나와 타자 간에 경계가 없다는 것으로도 선과 악이 있을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과 악이 어찌해서 세상에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과거 선각자의 사유를 짚고 넘어가면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원래 자연에는 선이나 악은 없었는데 창조행위냐 파괴행위냐 여부에 선과 악으로 구분돼서 현상의 지속을 선이라고 하고 기존의 것을 파괴하는 것을 악이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과는 다른 것이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별이 세상을 선악의 장으로 이원화했다고 합니다. 중세의 합리주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우리가 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향하고 노력하고 원하고 추구하고 욕구하는 것이 아니며 그 반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지향하고 노력하고 원하고 추구하고 욕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이라고 판단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자기에게 유리하면 선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 될 뿐이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옳다고 하는 것을 꼭 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선과 악은 니체는 선악을 매우 특이한 그 역사적 사건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소 무책임한 현대 시민의 포퓰리즘을 질타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그가 말하기를 그리스 시대의 강자와 약자 간의 다툼에서 연원을 했는데 선은 그리스 귀족의 덕으로 공동체 방어를 위한 덕목으로 모험정신, 과감성, 복수심, 교활함, 탐욕, 지배욕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조직체에 유익한 의식으로 조직을 강하게 단련시키는 덕목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나약하고 순종적이고 눈치를 보며 사기, 질투 등 노예적 사고가 악이었는데 사회적인 변화가 이를 전도시켜 버렸다고 주장합니다. 즉 부족국가 시대에 강하게 단련되고 육성해야 할 미덕이 지금으로서는 노예적인 나약함, 포퓰리즘이 선으로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정반대의 나약함은 약자니까 보호해줘야 한다는 의식을 넘어서 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선인들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 전에 선악이라는 것은 사회가 만든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그 시대의 프레임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인적 입장에서 세계 역사는 고대에는 귀족과 노예, 중세에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현대사회는 마르크스가 갈라친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을 선과 악으로 규정해서
흘러왔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구분이 얼마나 비이성적 사고인지를 냉철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다툼은 성인들의 사유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맹자와 순자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성선설과 성학설을 주장해서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중국의 유가나 플라톤은 나라를 다스리는 수단으로서 효제신을 효제신을 주장하지만은 법가나 마키아벨리는 불효, 부재, 불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을 잘하면은 큰 일을 잘한다고 알고 있지만은 열자는 큰 것을 다스리는 자는 작은 것을 다스리지 못한다고도 합니다. 또한 열자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이 변한다고 하면서 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문을 좋아하는 서씨의 아들은 제나라 제후를 만나서 태자의 스승이 되었으며, 병법을 좋아하는 다른 아들은 초나라에 가서 군정의 지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씨를 부러워한 이웃의 맹씨도 두 아들이 있어서 학문을 좋아하는 아들을 진왕에게 보냈는데, 아들이 인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자 진왕은 힘으로 다투는 시대에 인으로 나라를 다스리라니 진나라의 멸망을 바라는 거냐며 노함을 사 궁형에 처해졌으며, 둘째는 우나라 위양을 만나 병법으로 다스릴 것을 청했는데 약속인 위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냐는 위양의 대노로 월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그는 시기가 진리를 정한다. 천하의 이치는 맞는 것이 없다. 인위적인 위치는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없으며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균형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정적인 균형점을 시계추 진동자의 모습, 그리고 동적인 균형점을 돛담배를 예시하는 마이클 싱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계추는 진동운동이 멈추는 곳에서 에너지가 균형점에 있다. 이곳은 한가로움과 평화가 있는 곳이다. 이 균형이 정적인 균형이다. 동적인 균형점은 돛담배의 순환 원리와 비슷하다. 다양한 힘이 상호작용하는 돛담배는 바람이 없거나 심하면은 돛담배는 진행하지 않는다. 바람이 있어도 돛이 느슨하면 움직이지 않으며, 너무 팽팽하면 배가 뒤집어진다. 너무 강해도 너무 약해도 안 되는다. 이런 거죠. 돛담배의 순항은 바람, 키, 돛을 맨 팥줄 간의 균형만으로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에 서서 이데올로기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